해양수산부가 이달의 해산물, 즉 3월의 해산물을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잠깐 보신 대게 그리고 도다리 이 두 개를 3월의 해산물로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3월의 해산물로 정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행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대게나 해산물을 맨손으로 잡는 그런 행사들도 실제로 해수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네. 대게 하면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네. 게가 사실 추워지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네. 10월 달부터 살을 찌워서 2월, 3월 정도 되면 가장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참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부도 후포항, 여기 영덕게가 그렇게 많이 잡히고 네. 또 게 맛살 공장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축제를 열기 때문에 그 네. 일대 사람들 좀 놀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요, 이 3월의 해산물로 정한 도다리, 그리고 대게, 이렇게 3월의 해산물로 정해지면 보통 20%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달의 해산물로 선정된 그 해산물은 싸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더 쉽게 즐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요. 게나 해산물은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철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요즘이 게철이야? 요즘이 굴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게의 가장 맛있는 철, 물론 짐작하시겠죠. 3월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12월부터 3월까지를 보통 가장 맛있게 대게를 먹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월부터 5월을 철로 본다면 12월이랑 5월은 시작하는 무렵이랑 끝물이니까 그런 건 있고 3월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죠. 네. 예, 아니 저 한 가지를 빼놓으셨는데요. 2월, 네. 3월이 왜 맛있냐면 네.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살을 찌어서 알을 낳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이 제일 풍성해져 있는 거고 대게가. 암캐의 경우는 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네. 양지열 변호사님은 음식 얘기만 나면 저렇게 맹활약을 하시는 제 전공이 아닌데 왜 자꾸 여기서 음식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라운 정보를 자주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게라고 해서 다 같은 대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살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게는 먹으면 속이 비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살이 꽉 차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게라는 말이 저도 처음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네. 큰 게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마디마디가 있다 해서 거기서 그 대나무하고 닮았다 그래서 대게라는 신처장만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알고 계셨나요? 네. 자, 그런데 그 대게 종류 중에서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 것이 바로 박달대게라고 합니다. 박달대게. 박달나무가 굉장히 속이 탄탄하고 속이 꽉 찼는데 네. 마찬가지로 게 속에 있는 살이 단단하게 잘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상품으로 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게는 대게하고는 그 품종이 다른 건데요. 좀 싸죠, 홍게는 더. 붉은 대게라는 별칭으로도 불릴 정도로 덩치가 이것도 꽤 큰데요. 어쨌든 그 속살이 박달대게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한 80% 정도 차 있다고 하는데 이 독특의 맛 때문에 이것만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달의 해산물로 정해져서 가격도 20% 쌀 텐데 가게에 가서 이제 시장에서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대게를 고르는 방법 들어보시죠. 대게를 고르실 때 배를 보면 가장 구분하기가 좋거든요. 대게 배 색깔이 좋은 색깔은 진한 빨간색이거나 아니면은 진주빛에 가까운 흰색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 속에 검은 색깔의 잔이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이 검은 색깔의 잔이 진하게 보이면 이것도 좋은 대게이나
대게의 껍질이 붉은색이나 흰색이 아니고 검은빛이 돌면 이거는 나쁜 대게예요. 배 부분을 만졌을 때 물렁물렁한 것보다 탱탱한 게 더 좋아요. 대게의 배 부분을 눌러봤을 때 이게 물렁물렁한 느낌이 든다, 물컹물컹하게 좀 들어간다 싶으면 그만큼 살이 비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전문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간 빛이 도는 대게일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게의 빨간 껍질 속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대표적인 게 타우린하고 키토산인데요. 네. 타우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드링크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드링크제가 타우린이고 박하땡이라고 돼 있는데. 해산물 중에서는 낙지가 또 타우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기분 떨어질 때 타우린 들어간 해산물들 먹으면 좋고요. 네. 낙지, 게는 물론 겨울에 드셔야 되지만 또 하나 워낙 유명한 게 키토산인데 이거 면역에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 게에 들어가 있는 타우린이나 키토산은 다 껍질에만 있어서 네.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푹 익혀서 국물을 우려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 대게 자체의 게살 맛이 조금 빠질 수가 그렇죠. 있어서 그 방법은 요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유정 기자. 네. 이 영양가가 많이 있는 이 게 껍질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저 요리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네. 껍질을 이렇게 한 대 모읍니다. 네. 모아서 이렇게 육수를 내요. 다시마 파 넣고 네.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네. 그리고 밥이 잘 되면 김, 간장, 참기름을 넣고 비벼서 드시면 영양도 만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게는 참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요리 방법 그리고 영양소까지 저희가 고르는 법까지 탑10에서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연말 연예 대상을 수상하고 올해 1월에는요 예능 방송인 가운데 브랜드 이 평판에서 무려 1위를 차지했던 방송인 전현무 씨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강일욱 팀장님, 놀라운 인물과 열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취재를 한 입장에서도 의외였습니다. 퍼펙트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출고했는데 지금 네. 이 시간에도 실검에 한혜진 전현무 아하. 씨가 올라있을 정도로 네. 하루 종일 뜨거웠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방송에서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국민 썸남 썸녀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정말 연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눈빛만 보면 시청자들도 다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뭐 같이 출연했던 연예인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올 1월 달에 홍콩에서 쇼핑하는 장면을 이제 목격한 제보를 받았고 네. 또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술 데이트하는 장면들 이런 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일주일간 취재를 했는데요. 아하. 일주일간 취재를 했는데 4일간은 저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두 보시는 사람- 저 영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지금 관계가 일주일 취재했는데 4일 동안 같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4일간 같이 만났다. 매일 연애를 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거의 생각을 왜냐하면 하면 요즘 그 전현무 씨가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네. 낮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그렇게 힘든데도 저녁에는 한혜지 씨를 보러 네.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포착. 박영 팀장님, 저 취재하시다가 어제 이 입장을 전현무 씨한테 물어봤는데 전현무 씨가 어제만 해도 부인을 했었다면서요? 네, 부인했다기보다는 어제 사실 이 취재를 열애하는 장면을 취재를 해놓고 나서 네. 전현무 씨나 한혜지 씨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전현무 씨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에 자정까지 계속했는데 네. 뭐 친한 오빠 동생 지금 마침 두 작품을 함께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게 됐고 그 과정에서 친해졌다. 아직 연인으로 발전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는 오전에 연인 관계임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전현무 씨를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두 한혜진 씨와 전현무 씨 이 두 사람의 사실 이상형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동안에 다른 건 떠나서요. 네. 두 사람 다 키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키 차이도 많이 나죠. 전현무 사실. 씨는 뭐라 그랬냐면 네. 전현무 씨가 사실 뭐 MC님이나 저 정도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이 아담한 사람이 좋다. 네. 168 이상은 자기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전현무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반면 한혜진 씨는 뭐냐면 183 밑으로는 쳐다도 본 적 없다. 내 옆에 남자가 섰는데 내가 내려다보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둘이 사귀네요.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남자가 키가 작고 여자가 키가 크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없습니다. 유명한 윤종시 씨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였죠. 전미라 씨보다 키가 윤종시 씨가 훨씬 작습니다. 전현무 씨도 뭐 모델 한혜진 씨보다 키가 작다는 것. 글쎄요. 이 톰 크루즈도 사실은 이 과거에 니콜 키드만과 있을 때도 키 차이가 이만큼 났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미라 씨는 뭐 테니스 국가대표 키가 워낙에 크고요. 네. 한혜진 씨도 177 이상 178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이힐까지 신는다면 훨씬 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두 사람은 그런 이상형과는 전혀 좀 다르게 네. 애초에 뭐 전미라 씨도 그랬고 한혜진 씨도 그랬고 키 그러니까요. 큰 남자를 만나겠다 이랬는데 실제는 달라요. 사랑에 빠질 때는 그런 조건들이 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팍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현무 씨 좋은 열애설이 터지는과 동시에 네티즌들한테 사과를 할 일이 있었다고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좋은 일에 오게티가 됐는데요. 네. 사실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한혜진 씨 집에서 머물 동안 주차해놓은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네. 네, 저거를 저희를 또 기사화할 때 저거를 좀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이 기사는 사진으로 보여준 팩트였기 때문에요. 네. 저기를 블러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네. 그대로 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부분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지적을 당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전현무 씨가 주차한 건 명백히 잘못한 것이죠. 저기 과태료 내지 않습니까?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 많이 내는 걸로 알고 그렇죠. 한 20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즉각 전현무 씨가 또 이 주차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예쁜 사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